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안녕하십니까. 충청인문여지도 해설 이현조입니다. 이번 충청인문여지도는 지난 9월 2일 태안 안흥진성을 시작으로 해서 소군진성까지 다녀왔습니다. 안흥진성은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조선 후기에 축조된 석축성곽입니다. 2020년 사적으로 지정이 됐고요. 지정 면적은 38,658제곱미터, 둘레가 1,500m, 일명 안흥진성이라고 불립니다. 효정 6년 경기도 선비 김석견이 안흥진을 축조해서 강도의 외권에 되게 하기를 조정에 소청한 바 있는데, 왕이 이 말을 듣고 직영형사 이후원에게 물으니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곳은 바다 가운데로 수십 리를 뻗어 들어가 있으므로 여기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양곡을 저장하면 안으로는 강도의 표리가 되고 밖으로는 호남과 영남을 제어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효종은 감사에게 명하여 진영을 쌓게 하였는데, 성을 쌓은 돌에 담당한 고을의 석공 이름이 새겨져 있어 이 부근 고을의 인부들이 동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4개의 성문이 부설되어 있는데, 동문은 수성루라고, 남문은 복파루, 서문은 수홍루, 북문은 감성루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출입구만 있고 성 안에는 20여 호의 민가가 있으며 그 뒤편의 고지에는 태국사가 있고, 성내 동문편에 영의정 김우군의 영세불망비와 비각이 있습니다. 안흥진성은 충청남도 유일의 조선 수군 방어영이었습니다. 태안 안흥진성은 전체 길이가 약 1714m의 포곡식 산성으로 충청도 태안 지역에 분포해 있는 수군 진성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각자석에 새겨진 글을 통해 성을 처음 쌓은 시기는 선조 11년 1583년으로 추정이 됩니다. 채성 상부의 여장은 적의 화살이나 총알을 방어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여장이 남아있어 성곽의 축조와 변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태안 안흥진성은 서해안에 자리한 입지적 특성상 조은로의 주요 거점을 담당하는 장소이자
보장처인 한양과 강화도의 안정적인 방어를 위해 축성되었습니다. 효정 때 대신 이 후원은 이 지역이 천연의 요새지이므로 군대를 주둔하고 양곡을 저장하면 안으로 강화도의 표리가 되고 밖으로 호남과 영남을 제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효정은 충청 감사에게 명을 내려 성을 쌓게 했는데 부군의 19개 군민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성은 조선시대 중국의 사신을 영접하던 곳입니다. 성의 역할이 인정되어 1866년 고종 3년입니다. 고종 3년에는 안흥 방어영 종 이품이죠. 방어사 군용으로 승격돼서 18세기 후반에는 충청 수영 행영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또 군사적 요새지로 수군 첨절제사를 두어 군사당 중요한 임무를 맡아보게 하였고요. 1894년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날 때 성 안의 건물이 일부 불타 없어졌습니다. 동서남북 4곳에 성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출입구만 남아 있고요. 성의 윤곽으로 보아 규모가 큰 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안흥진성은 조선 왕조실록, 대동지지, 비변사 등록 등 문헌 기록을 통해 축성의 연도, 배경, 완공 시기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해안의 관방유적입니다. 관방유적이라는 건 군사 목적의 시설을 얘기합니다. 전국의 통제형, 방어형, 수형, 수군진 성들 가운데 보존 상태가 가장 양호해 수군진 성의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앞서 선비 김석견이 성의 축조를 건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비 김석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 김석견은 조선시대 임진왜란 당시 창암전투에 참전한 의병장입니다. 본관은 김해고요. 자는 자고, 호는 문옹, 김몽수, 김몽량, 김몽남 등 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용력이 뛰어나고 무예를 잘하여 당시 사람들이 김삼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나라를 위하여 죽기를 결심하고 세 아들과 더불어 수백 명의 의병을 모아 경상도 각지를 전전하면서 왜군을 공격하여 많은 적장의 목을 베고 수많은 적의 군수품과 군량미를 노획하기도 하였습니다. 진중에 있을 때는 세 아들과 가동 10명이 무장하고 좌우에 시열하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진에 돌격하여도 적이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뒤 적의 기습을 받아 막내 아들이 전사하는 비운을 겪기도 했지만 이를 계기로 더욱 맹렬히 토적에 주력하여 창암전투에서 크게 전공을 세웠습니다. 휘하 의병들이 그 전공을 조정에 보고하려고 하였을 때 극력 저지하였다고 하네요. 앞서 설명드렸을 때 성을 지어달라는 건의를 받고 효종이 지경연사에게 물어봤다고 그랬죠. 지경연사는 조선시대 경연청에 둔 정이품 관직인 지사로 정원은 함원입니다. 경영청 지사라고도 하고 타관이 겸하였다고 합니다. 위로 영사, 삼원으로 지경연사 위로 영사가 있는데요. 삼원으로 의정이 맞고요. 아래로 동지사 3원, 참찬관 7원으로 육승지와 홍문관 부제학이 맞고요. 시강관, 시독관, 검토관, 사경, 설경, 전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경연사 여기서 경연청의 3원은 위부터 영사, 그 다음에 연사, 그 다음에 동지사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지경연사. 다음은 이제 소군진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조선시대의 석축 성곽입니다. 평산성이고요. 1993년 충청남도 기념물로 지정이 됐고요. 면적 6347제곱미터, 둘레 650m, 신증 동국 여지승남 태안군 관방도에 좌도수군 첨절제 사용으로 1514년에 축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의 둘레는 2165척이고요. 높이가 11척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여지도서 충청도 태안 진보조에서 영조시대의 군비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종삼품인 첨사를 비롯하여 방졸 41명, 전선 1척, 방선 1척, 사우선 3척이 있으며 서문 밖에는 선창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군진성은 태안읍에서 서북쪽으로 13.6km 떨어진 곳에 있는 평산성입니다. 서쪽으로는 성 내부가 서해에 면하면서 비교적 평탄한 면을 이루고 있고요. 동쪽, 남쪽, 북쪽 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석축하였습니다. 성벽은 동문지 부근을 제외하고 대부분 붕괴된 상태이나 현재 가장 잘 남아있는 동문지 북벽은 성의 바닥 너비가 8m, 외벽 높이가 4.4m, 내벽 높이가 2m, 상부 너비가 1.7m입니다. 성벽 안은 군사들의 통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보토하였기 때문에 외벽 높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문지는 동문, 서문, 북문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북문지는 10여 미터 정도가 평지에 접근되어 있으나 파괴가 심하여 규모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동문지는 문의 너비가 4.2m로 북벽은 5단 2m 정도가 남아 있는데 자연석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서벽은 대부분 바다의 면에 있으나 북벽에 접근하여 서문지가 확인됩니다. 서문지의 문 너비는 3.3m고요. 이를 통과하면 7.6m 너비 도로가 나타나는데 이 도로가 성내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서문지 남벽은 안반에 붙여서 성석을 촉조하고 있으며 높이는 3.3m입니다. 여기서 이제 수군절 첨절제사가 주둔했다고 그랬는데 수군 첨절제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수군진에 파견된 종삼품 수군의 무관직입니다. 일명 첨사라고도 하고요. 조선시대 수군진은 주진, 거진, 재진으로 편제되었는데 수군 첨절제사는 거진에 파견됐습니다. 주 임무는 외적 방어와 소속 재진을 관할하는 일이었고요. 수군 첨절제사 휘하에는 도만호, 만호, 부만호, 천호, 부천호 등이 파견됐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현령, 간무를 겸직했고요. 지방관으로 부임할 때 가족을 동반할 수 없었고 다만 한두 명의 노복과 여러 명의 군관, 종인 등을 데리고 부임을 했습니다. 조선 세종 때 수군 첨절제사에게 배정된 전선과 군사 규모를 살펴보면 경기 좌도의 경우 전선 26척, 수군 69명, 선군 1597명이었고 경기 우도는 전선 13척, 수군 295명, 선군 1018명이었습니다. 황해도 수군 첨절제사는 병선 9척과 선군 516명, 평안도 수군 첨절제사는 병선 11척과 군사 1000명, 안주도 첨절제사는 전선 15척과 군사 1380명, 의주도 첨절제사는 전선 15척과 군사 1100명 등으로 확인이 됩니다. 수군 첨절제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외적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1394년에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안처선이 외적을 섬멸하고 돌아오자 왕이 비단과 명주를 하사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반면 첨절제사가 외선을 방어하지 못할 경우 태형을 당했는데요. 각 도 수군 첨절제사의 직무평가는 5등급으로 구분되었습니다. 4중 이상은 파직에 해당됐고요. 수군 첨절제사는 관방 외에 다양한 행정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첫째, 각 지방에서 상납하는 세곡선이 한양에 안전하게 당도할 수 있도록 조언로를 보장했고요. 둘째, 지방에서 상납하는 진상품이 상급 관청에 전달될 수 있도록 소속 수군진을 관리하였습니다. 셋째, 각 도의 포구를 순행하여 군졸들을 훈련시키고 선군을 동원하여 소금을 구워 국가 재용으로 충당했습니다. 수군 첨절제사는 1466년에 관제를 정비할 때 종전의 수군 도만호를 개칭한 것입니다. 이후 수군 첨절제사는 1895년에 지방행정제도를 개편할 때까지 존립했습니다.
또한 19세기 수군 첨절제사가 독진에 파견될 경우 지방 군현이나 진관 편제에서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한 예로 1871년 경기 대부도에 독진이 설치되자 수군 첨사가 진무영전 해방장을 겸직했습니다. 또 1887년 전라도 검은진이 독진으로 승격되자 검은진 첨사가 수방장을 겸하였다고 기록이 전하고 있습니다. 수군 첨절제사가 관리하는 주진, 거진, 제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병마절도사와 수군절도사가 있던 지인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선시대의 지방군사제도는 1457년에 개편된 진관체제를 바탕으로 운영됐습니다. 진관체제에 의하면 각 도에는 병마절도사가 있는 주진을 두어 도 내의 육군 전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그 아래 목사, 부사 등이 예겸하는 첨절제사가 거진을 단위로 군사 지휘권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말단 제진은 군수 이하가 동첨절제사 이하의 직함을 가지고 지방군의 지휘권을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병마절도사는 경기, 강원도의 경우 한 명씩이기 때문에 관찰사가 예겸했지만 충청, 전라, 평안도의 경우는 전임 병사 이외에 관찰사가 겸하는 겸병사가 또 있었고요. 경상, 평안도의 경우는 국방상 중요성에 비추어 관찰사가 예겸하는 겸병사 이외에 전임 병사가 각각 2명씩 있었습니다. 관찰사는 한 도의 행정 책임자로서 군사관계 행정을 관장한다는 뜻에서 병사를 겸하였을 뿐이고요. 실질적인 군사 지휘 관계는 주진의 병마절도사로부터 거진의 첨절제사, 제진의 동첨절제사로 연결되는 이론적인 계통이 확립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수군도 육군과 같이 주진, 거진, 제진의 진관조직을 갖추고 있었고요. 병영과 수영 등 주진에는 상당한 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많은 유방, 군사와 병선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라좌도, 전라우도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좌도와 우도의 구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는 모든 제도가 임금이 있는 한양을 중심으로 정해졌습니다. 각 도의 행정구역도 현재처럼 남북도로 부른 것이 아니라 국왕을 기준으로 좌도와 우도 또는 동도와 서도로 나누었습니다. 국왕은 언제나 남쪽을 바라보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적용되는데 대개는 강을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경기도는 한강, 충청도는 금강, 경상도는 낙동강, 전라도는 영산강을 기준으로 좌우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1395년에 경기 좌도와 경기 우도로 나누었고요. 한강을 중심으로 북한강 이북을 경기 우도, 남한강 이남을 경기 좌도로 구분했는데요. 강화도와 교동은 우도로, 남한강과 북한강의 사이에는 양근과 지평은 좌도로 나눴습니다. 충청도는 1449년에 충청 좌도와 충청 우도로 변경하였습니다. 국왕이 우리나라의 남쪽을 향하여 볼 때 금광 좌측인 충북이 충청 좌도이고요. 금광 우측 지역인 충남이 충청 우도가 됩니다. 경상도는 1407년 군사상의 이유로 낙동강을 경계로 경상 좌도와 경상 우도로 나눴는데요. 진주 쪽이 경상 우도고 울산 쪽이 경상 좌도입니다. 전라도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지리산 쪽이 전라 좌도고요. 서해바다 쪽이 전라 우도였습니다. 이것은 국왕이 남쪽을 바라봤을 때 지리산 쪽이 좌측이고 서해 쪽이 우측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도 해남과 영암은 영산강 이남인데도 우도로 나누었고요. 제주와 진도는 섬지역인데도 전라 좌도에 속해 있었습니다. 강원도는 대관령을 기준으로 대관령 동쪽을 강원 동도, 대관령 서쪽을 강원 서도로 나눴습니다. 한양 이북의 북한 쪽은 남한과 반대였습니다. 황해도 쪽에서 왕을 바라볼 때 왼쪽을 황해 좌도라 부르는데 황주가 대표적이며 오른쪽을 황해 우도라고 하는데 해주가 대표적인 군현입니다. 평안도도 한양을 바라볼 때 왼쪽이 평안 동도로 평양이 여기에 속하고요. 오른쪽이 평안 서도인데 의주가 대표적인 군현입니다. 함경도는 함길도로 부르다가 1509년에 함경도로 고쳤고요. 천령을 기준으로 이북을
한경북도라고 부르고 철령 이남을 한경남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네. 오늘 충청인문여주도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bird on a tree, I'm just sitting here. I got time, it's clear to see. From up here, the world seems small. We can sit together. It's so beautiful, you and me. W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Sometimes you need to go and take a step back to see the truth around you. From a distance you can tell. You and me were meant to be in the great outdoors, forever free. You and me meant to be